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을 GDP라고 합니다. 한국의 GDP를 장기 시계열로 보면 중간중간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라 전체의 생산물의 합이라고 하니 뭔가 거창한 계산식의 집합체로 느껴지지만 사실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GDP는 통화량에서 통화유통 속도를 곱하면 나오는 값입니다. 여기에서 통화량은 광의통화인 M2를 말하며 통화유통 속도는 경제학에서 V라고 부릅니다. 통화유통 속도라는 것은 한 단위의 통화가 1년 동안 거래에 사용되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화유통 속도가 늘어나야 경제에 활력이 생기는 거고 통화유통 속도가 줄면 경제가 활력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GDP를 구하는 식을 알면 통화유통 속도를 구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통화유통 속도는 GDP를 M2로 나눈 값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GDP가 100이고 통화량도 동일한 100이라면 통화유통 속도는 1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GDP는 돈이 1년 동안 거래해서 회전한 값의 총량이 됩니다. 한국의 이번 연도 명목 GDP는 대략 2,500조 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광의통화인 M2는 4,110조 원 정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한국의 통화유통 속도는 대략 0.6이 나오게 되죠.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1년에 거래된 총량의 값이 통화량 대비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부는 왜 계속 통화량을 늘리려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GDP는 거창한 계산식이 아닙니다. 그저 한 나라에서 돈이 1년 동안 회전한 값의 총량에 불과합니다. 경기가 침체에 빠지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소비를 줄입니다. 즉, 소비가 줄면 GDP는 정체하거나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낮게 나오거나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GDP의 장기 시계열을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위기가 있을 때마다 GDP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간단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정부의 입장에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통화량을 늘리면 된다고 말이죠. GDP는 100이고 통화량도 100인 통화유통 속도가 1인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나라가 경기 침체에 빠져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였고 통화량은 그대로인데 통화유통 속도만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통화유통 속도가 1에서 0.90으로 낮아지면 GDP도 100에서 9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화유통 속도는 경기가 침체한 상황 그대로를 가정하고 여전히 0.90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여기에 통화량을 100에서 120으로 늘리게 되면 경제는 마치 다시 회복을 넘어서 크게 성장한 것과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정부가 계속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인구가 고령화에 빠져도 기업과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어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저 통화량만 늘리면 GDP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마법도구가 있는 것이죠. 사실 GDP라는 개념은 그저 정부가 국민들에게 나라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숫자놀이에 불과합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원화 약세 때문에 이미 성장도 멈춰버린 한국이지만 어쨌든 장기 시계열로 GDP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량은 더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GDP가 성장하는 폭보다 통화량의 상승이 더 크다고 하냐면 통화유통 속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GDP의 성장폭보다 통화량이 더 남발됐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그저 통화량만 늘리면 어쨌든 경제는 성장하는 착시 효과가 일어난다는 게 이런 현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GDP라는 개념을 처음 창시한 사람은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사이먼 쿠즈네츠는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펼치는 뉴딜 정책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표가 GDP인 것입니다. 이때 이후부터 다른 나라들도 정부의 입장에서 국내 총생산이란 개념을 쓰기 시작했죠. 통화량을 늘린다는 것은 물가도 올라감을 뜻합니다. 또 국제결제 비중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돈의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또 한국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부양과 관련이 깊습니다. 가계대출 1,795조 원 중에서 주택담보대출만 1,112조 원에 달하죠. 부동산 가격과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대출받고 집을 사라는 쪽으로 유도해왔죠. 부동산 때문에 계속해서 통화량을 늘려야 한다면
앞으로 물가와 환율은 더 오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출의 노예로 전락하면서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내수 침체와 통화유통 속도는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